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난 절대 포기 못해.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가 명품 가방을 끌어안은 채 숨이 막히듯 울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 여자는 학창 시절부터 늘 강자의 위치에 서 있었죠. 힘없는 아이 하나 골라 교실 한가운데 세워두고는 말했죠. 야, 서연우. 신발 꼬라지 좀 봐. 이게 사람이 신을 거야? 도시락도 없는 아이를 굶주린 채 세워두고 웃음이 터질 때까지 놔주지 않았어요. 거지 주제에 감히 고개 들지 마. 너 같은 애는 태어난 게 죄야.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하루가, 한 사람의 자존심이 아무 소리 없이 무너졌죠. 그 여자는 믿고 있었어요. 25년이 지나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밟히는 사람은 영원히 밟히고 자신 같은 사람은 끝까지 위에 서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열린 동창회장 입구. 서연우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소박한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 손에 든 건 2만 원짜리 인조가죽 핸드백 하나였다. 저기 서연우 아냐? 맞네. 완전 그대로네. 미국 갔다며? 거기서도 고생했나 봐.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다. 연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안쪽으로 들어가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문한 건 물 한 잔뿐이었다. 어머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장을 가르며 울렸다. 강유진이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휘두르듯 들고 들어온 유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모습이었다. 손목엔 4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목에는 1억 원대 진주 목걸이가 번쩍였다. 하이힐 굽소리가 바닥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유진은 연우를 발견하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세상에. 서연우? 진짜 내가 맞아? 와 하나도 안 변했다. 20년 전 그대로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우에게 쏠렸다. 유진은 연우 앞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으며 버킨백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야 연우야. 미국 가서 뭐 했어? 설마 진짜 설거지? 아니면 청소? 그냥 이것저것 했어. 연우는 짧게 대답했다. 이것저것? 유진은 킥킥 웃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우리 궁금하잖아. 결혼은? 남편은? 유진은 연우의 손을 훑어봤다. 반지도 없네. 설마 아직도 혼자야?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들은? 에이, 설마 애도 없어? 유진은 과장되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미안. 근데 솔직히 넌 원래 그럴 상이었잖아. 유진아, 너무한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너무해? 유진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사실이잖아. 공부만 했지. 집안은 말 안 해도 알잖아. 회장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공부 좀 해서 미국 갔다고. 인생 바뀌는 줄 알았어? 천만에. 거지는 어디 가도 거지야. 연우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로. 야, 너 말 좀 해봐. 유진이 연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벙어리야? 넌 원래 말도 없었지. 쥐 죽은 듯이 살았잖아. 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유진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연우의 눈빛,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이 등골을 스쳤다. 유진아,
연우가 또렷하게 말했다. 잘 지냈어? 응. 유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20년 동안. 연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행복했어? 당연하지. 유진은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도 대기업 이사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유진은 연우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역시 루저는 평생 루저야. 화장실. 연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연우는 전화를 받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여보, 내일 한국 지사 인수권. 그대로 진행해. 응, 박재혁 이사 있는 그 회사 맞아. 전화를 끄는 연우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2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났다. 연우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유진. 25년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연우는 매일 도시락조차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늘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이 화려한 도시락을 펼칠 때 그녀는 매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죠. 야, 서연우. 오늘도 굶어? 강유진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연우의 책상 앞에 섰어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책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유진은 책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물어보잖아. 귀머거리야? 유진은 비웃었어요. 도시락 쌀 돈도 없으니까 대답할 힘도 없겠다. 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 그 운동화 언제 바꿀 거야? 3년째 같은 거 신고 다니는 거 너밖에 없어. 어느 날 복도에서였습니다. 연우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 유진이 일부러 발을 휘 내밀었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책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안 보였어. 유진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연우는 무릎을 꿇고 책을 하나하나 주었다. 근데 책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맞다. 너 공부밖에 할 게 없지. 가난하니까 대학이라도 가야 하잖아. 연우가 책을 다 주워 담자 유진이 다시 발로 가방을 쳤다. 책들이 또 쏟아졌어요. 어머, 또 미안.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멈춰섰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짓딸은 평생 거지야. 연우는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다. 꾹 참고 책을 다시 주었어요. 그날 밤 좁은 단칸방. 연우는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책을 펼쳤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겨울인데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꼭.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전교 1등 서연우 학생.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 선발.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였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유학? 웃기고 있네. 거기 가서 접시나 닦겠지. 뭐가 대단해? 가난뱅이가 미국 가면 뭐해? 어차피 거기서도 바닥 인생이야. 단상 위의 연우는 그 모습을 봤다. 유진의 비웃음을, 조롱하는 눈빛을. 그녀는 꾹 참았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두고 봐, 강유진. 언젠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졸업 후 연우는 공항으로 향했다. 낡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주머니엔 1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가지고요. 출국장에서 혼자 서 있는 연우. 배웅 나온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결연함이 가득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연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꼭 돌아올 거야.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같은 날 밤 유진의 집. 강남 고급 아파트 거실엔 명품 가방들이 소파 위에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유진은 백화점 쇼핑백을 정리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늘도 500만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 동창회 진짜 재밌었어. 서연우 그 꼴 좀 봤어? 유진은 혼자 킥킥거리며 웃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남편 박재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어요. 45살의 그는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회식 아니었어? 유진이 물었다. 재혁은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회사 망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해외 투자 안 받으면 이번 달 안에 부도야. 재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들어왔어. 협력 업체들도 다 발을 빼고 있고.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미국 투자그룹이 인수한대. 그것도 헐값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같은 중간 관리자들은 다 잘릴 수도 있어. 아니, 확실히 잘릴 거야. 유진은 주변의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수억 원어치의 명품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이 생활 포기 못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 당신이 뭘 고생했어? 재혁이 비웃었다. 내 돈으로 명품이나 사대고 동창들한테 자랑질이나 하고 다니면서.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 사실을 말하는 거지. 재혁은 술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끝없이 돈 쓰라고 조르고. 그럼 당신이 돈을 더 벌든가. 유진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재혁은 힘없이 웃었다. 돈을 벌어? 이제 곧 무직자가 될 판인데? 그는 술병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죠. 다 끝났어. 이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할 거야.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명품 가방을 하나 집어들고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오늘 서연우 그 거지 같은 년 놀려준 게 마지막 기쁨이 될 줄이야. 재혁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홀로 거실에 남겨져 명품들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 전 직원 필참. 마이너스 대표이사. 유진은 그 문자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회사 대회의실. 박재혁을 포함한 임원들과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어요.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야? 한 직원이 속삭였다. 미국 투자그룹이래. 엄청 큰 데라던데. 다른 직원이 대답했죠. 재혁은 책상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를 인수하실 글로벌 투자 그룹 대표단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외국인 임원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들의 뒤를 이어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여자가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까만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 서연우였다. 어제 동창회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명품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2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귀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대표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합니다. 스미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총괄 부회장이자 회장 부인이신 서연우 이사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연우는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재혁에게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오늘부터 저희 그룹이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유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늦잠을 잔 그녀는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채였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단상의 연우와 마주쳤다. 헉! 유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연우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소를 띄었다. 어머,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아, 지난주 동창회 이후로 일주일밖에 안 됐나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직원들 명단이 있는데요. 연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재혁 이사님 계시죠? 재혁은 벌떡 일어섰다. 예. 아, 유진 씨 남편 되시는 분이시네요. 연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흥미롭게도 박재혁 이사님은 저희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십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죽은 듯 조용해졌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유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연우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재혁 앞에 섰다. 이사님, 지난 3년간의 회계 장부 검토했습니다. 횡령 혐의건 정확히 3억 5천만 원. 저희 실사팀이 증거 다 확보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재혁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횡령이라고? 박 이사가? 3억 5천이면 완전 끝났네. 연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선택지를 드리죠. 첫째, 지금 당장 사표 쓰고 조용히 나가신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둘째, 거부하시면 바로 검찰 고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10초 드릴게요. 연우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잠깐. 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연우야, 아니 부회장님.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연우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꿇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만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우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기억나세요, 유진 씨?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서 제가 유진 씨한테 빌었죠. 제발 내 신발 좀 돌려달라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유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요. 연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의실의 임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래서 저 무릎 꿇었어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연우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진 씨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제 머리에 물 부었죠. 겨울인데도.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연우는 냉소를 지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요?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연우를 올려다봤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연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기회 드리죠. 연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재혁 이사 해고는 확정입니다. 하지만 횡령건은 일단 보류할게요. 유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연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다시 열리죠? 거기서 지난 25년간 저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세요. 동창들 전부 앞에서 무릎 꿇고.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싫으면 남편분 내일 당장 구치소 가십니다. 연우는 서류를 닫았어요. 선택은 유진 씨 몫이에요.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유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유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사과할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연우는 우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완성했다. 잉크가 번진 종이 위엔 그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의 호텔 스위트룸. 연우는 넓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제임스 스미스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연우는 전화를 받으며 물었다. 화상통화 화면 속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다. 60살의 제임스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연우, 미안해. 본사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 제임스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한국 지사 인수권 재검토 들어갔어. 연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일부 이사들이 문제 제기했어. 당신이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 자금을 쓰고 있다고.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회에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이 인수가 회사에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걸 증명 못하면 거래 취소되는 거야?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미 반대표가 과반을 넘었어. 제임스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연우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연우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녀는 책상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펼쳤다. 회사 실사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연우의 눈이 한 문서에서 멈췄다. 특허 기술 보유 현황 파일이었어요. 이건 연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박재혁의 회사가 보유한 배터리 특허 기술. 그것은 연우의 시댁그룹이 추진 중인 전기차 신사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연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곧바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시장 분석 보고서, 경쟁사 동향, 기술 평가서, 모든 걸 모았어요. 오전 6시, 연우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9시, 긴급 화상회의. 연우는 본사 이사진 15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 회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은 우리 전기차 사업 확장에 필수입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향후 5년간 최소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3시간의 치열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우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3표. 인수권 승인합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다. 승리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가 전화했다. 축하해, 여보. 해냈구나. 연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재소집된 동창회장은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렸어요. 야, 들었어? 서연우 진짜 재벌 며느리래. 미국 투자그룹 부회장이라던데? 완전 대박. 유진이 완전 망했대. 남편 잘렸다며? 명품 다 팔았다던데. 집도 빼야 한대. 동창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야, 기사 떴다. 스미스 그룹 아시아 총괄 부회장 서연우. 와, 진짜네.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유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평범한 유니클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명품 가방 대신 청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머, 유진이 저게 뭐야? 완전 달라졌네. 저번 주랑 비교가 안 되는데? 불쌍하다. 그래도 자업자득 아냐?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주문한 건 물 한 잔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완벽한 풀세트로 무장한 연우가 입장했습니다. 디올 드레스에 에르메스 버킨백, 목엔 3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어요. 손목의 파텍 필립 시계는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서 한 명이 따라 들어왔죠. 동창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연우에게 쏠렸어요. 연우는 우아하게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우의 시선이 천천히 유진에게 향했어요. 시작할까요? 연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천천히 연우 앞으로 걸어갔어요. 동창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려다 옆 사람의 제지를 받았죠. 유진은 연우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유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연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동창들 모두 듣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등학교 때 너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왕따 시켰어. 더요. 연우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신발 숨기고 도시락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가방 차서 책 쏟아지게 하고 2번씩이나 동창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화장실에서 무릎 꿇은 너한테 물 끼얹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겨울인데도 정말 미안해. 계속하세요. 연우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집도 못 갈 거라고 놀리고 유진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미국 가서도 설거지나 할 거라고 비웃고 동창회에서도 너를 거지라고 놀리고 유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용서해줘. 회장이 숨죽인 침묵에 잠겼다. 유진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연우는 유진을 내려다봤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마침내 연우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유진이 눈물 젖은 얼굴을 천천히 들었다. 응? 사과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연우는 천천히 말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연우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우리 회사에서 신규 사업부 시작합니다. 거기 계약직 사원 자리 하나 있는데 필요하세요? 동창회장이 또다시 술렁였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정말 나를 받아주는 거야?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잘 보셨죠? 연우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우는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유진 씨, 월요일 오전 9시에 회사로 나오세요. 연우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하이힐 굽소리가 조용한 회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유진은 명함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유진아. 한 동창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연우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그래도 날 용서해주고 일자리까지.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유진은 명함을 꽉 쥐었다. 스미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마이너스 서연우 부회장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나. 유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개월 후 스미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한국 지사 사무실. 유진은 계약직 사원복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유진 씨, 이 보고서 좀 확인해 주세요. 선임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명령을 받는 것도,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것도,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유진은 직원 식당에서 5,000원짜리 구내식당 식사를 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백화점 식당에서 최소 3만 원 이상은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유진 씨, 일 적응 잘 되세요? 동료가 물었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유진은 진심으로 웃었어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이전에는 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남편 돈으로 명품이나 사고 다니고.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다. 진짜요? 그럼 지금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시 시작. 맞아요. 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오후 5시 연우의 사무실 앞. 유진이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연우는 넓은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번 주 보고서 올립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연우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훑어봤다. 잘했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 연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봤다. 유진 씨, 네. 전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연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증명하고 싶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유진 씨도 이제 알았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네, 알겠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연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퇴근하고 커피 한 잔 할래요? 이젠 진짜 친구로. 유진은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을 나섰다. 석양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복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연우가 말했다. 유진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죠. 네.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아니, 변하고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죠.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한 명은 우아한 명품 수트를 입고 한 명은 소박한 직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엔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있었어요. 연우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연우가 돌아봤다. 나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고마워. 유진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도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저녁 햇살이 그들을 감싸며 빛났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